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방송하겠습니다. CNN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총 6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6개의 이미지에서 상단에 3개의 이미지는 다이어고널 이미지이고요. 아래쪽 3개의 이미지는 이제 크로스 이미지입니다. 즉 상단의 3개는 이렇게 어떤 대각선 이미지이고요. 아래쪽 3개는 이렇게 십자 모양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이제 클래스가 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라벨이 다이고널과 크로스 이 2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학습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요 이미지는 무엇으로 예측이 될까요? 라벨이 어떤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요 이미지는 어떤 라벨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상대로라면 사람이 봤을 때 예상한다면 이게 다이고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크로스가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CNN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이 매트릭스로 변환할 수가 있죠. 지금 주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가로가 6, 세로가 6 x 6 픽셀을 가진 이미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6 곱하기 6으로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이 픽셀의 검은색 영역은 이렇게 0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 영역은 이렇게 1.0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색 영역은 0.5를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이 어떤 숫자를 가진 매트릭스로 변환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가로가 6, 세로가 6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트릭스가 6 곱하기 6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이 되겠습니다. 이 콤마를 너무 많아가지고 좀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끝에 게 이제 6,6에 해당하는 어떤 x 값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6 이미지들의 매트릭스 값으로 이렇게 변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고널인지 크로스인지 그 텍스트를 그대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핫 인코더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핫 인코더로 클래스가 2이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2로 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1로 두고 해서 원활 인코드에서 매트릭스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곧 타겟 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오른쪽에 테스트 이미지이죠.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트릭스 값으로 6,6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매트릭스 값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y 값이 1,0으로 나오면 예측이 잘 된 거죠. 그리고 아래쪽 이미지에 대해서 0,12 이 y 값으로 나오게 되면 예측을 잘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NN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DNN의 응용되고 확장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N도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였죠. CNN도 이미지를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레이어를 쌓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플래튼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댄스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층에 해당하는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 두 개의 레이어로 쌓아서 만드는 영역을 익스트랙트 퓨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댄스 레이어와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는 이 영역을 이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트 퓨처 영역과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을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 플래튼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이 플래튼 레이어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에 있는 이 댄스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이 레이어는 지난번에 DNN 방송에서 이 바운드리 디시전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번 방송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댄스 레이어는 이게 하나의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로지스틱 펑션을 여러 개 쌓아서 이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댄스 레이어는 하나의 로지스틱 펑션. 로지스틱 펑션은 이 선형 함수에다가 활성화 함수를 같이 조합으로 연결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 소프트맥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소프트맥스도 하나의 활성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출력 값이 가령 1,0과 그리고 0,1이죠. 원한 이코더한 그 값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1,0은 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 1이 있다면 이게 100%라는 의미고 0이라는 말은 0%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1이 100%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이미지인지 100%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1이 있다는 것은 크로스 이미지가 100%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마지막 댄스 레이에서 나오는 요 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가령 1,4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프트맥스가 확률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이 확률로 어떻게 바꾸어지냐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모두 더해서 각각 나누어주면 이게 확률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1 플러스 4, 즉 5를 이렇게 각각 나누어주면 확률로 0.2, 0.8, 요 값이 나옵니다. 즉 이게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예측값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측값 y에서 가령 타겟값 t가 1.0, 0이라고 했을 때 에러를 구할 수 있겠죠. 에러는 y-t이기 때문에 에러는 마이너스 0.8, 0.8 이런 식으로 에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에러는 순접합 반대 방향으로 에러를 각각의 레이어에 전달을 해주고 각각 받은 레이어는 그 에러를 가지고 경사관법 실행을 하는 것이죠.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NN에서 순전파, 역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이 화살표를 보면 이제 포워드, 이게 이제 순전파가 되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 이런 다이거널 이미지들이 이렇게 순전파를 통해서 전달되고 마지막에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했을 때는 이렇게 원핫 인코드된 값 1,0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리고 이런 크로스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0,1이 나오도록 레이어들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동작하도록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예측값 y와 실제 학습 데이터 t와의 차이, 즉 에러를 이렇게 역전파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그 역전파를 통해서 받은 그 에러, 그 해당하는 그 레이어의 에러 값들을 받아서 경사강법을 실행해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 레이어들이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경사하강법을 실행하는 레이어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가진 레이어,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덴스 레이어 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레이어가 경사강법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풀링 레이어와 플래튼 레이어,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경사강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림 퓨처의 레이어들을 이미지들이 통과할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통과했을 때 이미지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상단에 이렇게 같은 클래스끼리, 이게 지금 크로스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역시 아래쪽에 다이고널 이미지, 역시 이건 또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끼리들은 이렇게 하나의 공통된 어떤 이미지로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이 다이고널도 이렇게 하나의 공통된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풀링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는 이 이미지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6에서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풀링 레이어입니다. 풀링 레이어는 이렇게 이 3 곱하기 3 이미지는 어떤 2차원 구조의 평면 구조의 어떤 데이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차원 구조의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을 이렇게 1 곱하기 9 형태로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어주는 게 이제 플래튼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익스트림 퓨처 영역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최종 결과값, 그리고 초기에 들어갔던 이 이미지들, 이 값들이 결국에는 변하게 된 거죠. 실제 값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미지들이 매트릭스 6 곱하기 6 형태의 어떤 매트릭스 값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값들이 익스트림 퓨처 영역을 통과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1 곱하기 9 1차원 구조의 매트릭스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요 값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상단에 이 세 개는 이제 같은 클래스고, 역시 아래쪽에 있는 세 개는 같은 클래스이죠.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세 개의 클래스의 그 이미지들을 매트릭스 값을 한번 보면 이 세 개가 값이 거의 이제 9개의 9차원의 x가 9차원의 값이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거 세 개는 또 그 세 개들이 또 같은 비슷한 값을 거의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거 세 개과 요거 세 개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만 대신 요것과 요것은 값을 다르게 가지고 있죠. 하나를 보면 x의 첫 번째 차원 값을 보면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요 값은 이렇게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신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들은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클래스끼리는 그 x값이 유사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차원 공간, 지금 예제에서는 9차원이죠. 9차원, 즉 다차원 공간에서 데이터가 어떤 군집 형태로, 같은 클래스끼리는 군집 형태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익스트림 퓨처는 결국에는 이렇게 다차원 공간, 처음에 이미지가 66이 36이니까 이 36차원 공간에 있던 분산되어 있던 그 데이터 구조가 9차원으로 차원이 축소가 되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가 군집 형태로 모여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차원수가 줄어들고 군집 형태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에서 이제 군집 형태에 맞게끔 이 바운더리 디시전을 함수를 만들어서 이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같은 클래스끼리의 이미지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같은 클래스 이미지가 3개가 있고 하단에 또 같은 클래스 이미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입력되어 있던 이미지 값은 달랐지만 나올 때 출력되는 그 이미지 결과 값은 하나로 같은 값이 나오죠. 역시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끼리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뽑는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 즉 공통되지 않은 특징들은 제거가 된다는 말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미지의 예제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이미지 3개의 공통되지 않은 특징은 바로 이 회색 픽셀 영역들이죠. 서로 각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있는 이 3개의 이미지도 역시 이 회색 픽셀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죠. 이것이 바로 공통되지 않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현재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 공통되지 않은 특징, 이 값을 공통되게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가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제로 설명한 것은 6 곱하기 6 이미지 방송을 위해서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이미지는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훨씬 더 복잡을 하죠. 그 안에서 수많은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끼리는 분명히 공통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그런 수많은 공통된 특징들을 뽑아서 최대한 같은 클래스끼리는 같은 이미지, 동일한 이미지가 나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그것을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같은 클래스끼리는 같은 이미지들끼리 나오게끔 하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지 데이터는 지금 예제에서는 6 곱하기 6으로 36차원의 이미지이죠. 이 36차원을 그려서 데이터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그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미지의 4,3 그리고 5,3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 픽셀 값만 데이터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3에 해당하는 그 위치는 이미지들의 요 영역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5,3에 해당하는 픽셀 위치는 여기 요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그리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가 3개가 이 크로스에 대한 데이터 분포, 아래쪽 이 X 3개는 다이고널 이미지에 대한 분포입니다. 이것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데이터가 분포가 이렇게 군집 형태로 모여 있게 되죠. 왼쪽에서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 어떤 바운더리 디시전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군집 형태로 데이터가 모여 있을 때 바운더리 디시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예측률이 더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군집 형태로 모이게끔 해서 예측률을 더 좋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어떻게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면 값이 나오는지 한번 실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6 곱하기 6 매트리스 형태일 것입니다.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연두색 영역, 여기가 이제 실제 이미지 값들의 영역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패딩 영역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회색 영역에 해당하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특징을 뽑을 때 이 이미지의 가장자리의 특징이 뽑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을 보통은 넣습니다. 근데 꼭 필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패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특징은 무시하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의 특징을 뽑는 역할을 하는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네,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렇게 컨볼루션에 의해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어쨌든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하겠습니다.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가지고 처음에 이 빨간색 영역, 이미지의 이 빨간색 영역만큼, 그래서 웨이트 크기만큼의 영역을 합성 곱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각각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그리고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각각 곱해서 다 더하고, 그리고 역시 바이어스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5.38이라는 이렇게 값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역을 또 이렇게 이번에는 이 영역을 합성곱으로 연산을 해야겠죠. 보시면 이 스트라이드를 1로 주었습니다. 연산하는 영역을 이동하는 영역 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예제에서는 지금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1로 예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값도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값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합성곱을 또 연산하면 이번에 또 새로운 값이 이렇게 이 위치에 값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모든 픽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즉 이게 어떤 이미지에 있는 특징이 뽑힌 이 결과값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뽑힌 이미지의 특징은 이 특징 값이 크다 작다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크다 작다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특징이 크다 작다를 확실히 특징이 있다 없다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활성화 함수가 역시 컨볼루션에서도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컨볼루션에서 이제 활성화 함수 또한 탄젠트 하이퍼볼릭, 렐로, 리클렐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이게 시그모이드로 계산했을 때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특징이 있다 없다로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면 이 값들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이 픽셀의 특징 값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로 있다면 확실히 그 해당 픽셀 값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커널을 만드는 것을 이 해당 URL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같은 클래스라도 인풋되는 이미지가 서로 그림이 다르죠. 데이터 값이 다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그렇지만 이 출력되는 이미지는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매우 이상적이면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를 출력하지만 실제로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풀링 레이어입니다. 풀링 레이어는 이미지를 축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가 축소를 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차원수를 줄이는 거죠. 이 예제에서 보면 지금 6 곱하기 6의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36차원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 곱하기 3으로 차원을 이렇게 9차원으로 줄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데이터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CNN의 목적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목적입니다. 적은 데이터 양이라도 클래시피케이션 할 정도로 충분하다면 굳이 많은 데이터 정보 양은 필요가 없죠. 데이터 양이 많으면 컴퓨터 연산을 하는데 리소스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줄여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남겨두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불필요한, 즉 방해가 되는 데이터는 제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풀링 레이어가 어떻게 이미지를 축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예제에서는 일단 스트라이드 2와 풀사이즈 2,2로 주었습니다. 네, 풀사이즈는 이렇게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사이즈 영역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 픽셀들 중에서 풀사이즈 2,2 지금 이 영역을 윈도우라고도 합니다. 이 윈도우 영역 안에 있는 데이터 값들 중에서 대표값만 취하게 됩니다. 이 대표값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맥스 또는 에버리지입니다. 네, 대표값만 취한다는 것은 그 대표값은 결국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값을 취한다는 의미고, 대표값 아닌 다른 값은 사실은 버려지는 것이죠. 이거 버려지는 값들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굳이 없어도 되는 데이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버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2로 주었으니까 또 다음 윈도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에서 역시 또 대표값을 뽑아서 이 픽셀에다 이렇게 값을 넣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대표값을 뽑아내면 최종적으로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미지가 이 풀링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양이 줄어들죠. 데이터 양을 어떻게 줄이냐 하면 결국 이미지의 영역들 중에서 대표값만 취해서 축소된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죠. 대표값만 가진 축소된 이미지라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굳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너무 작게 축소를 하면, 즉 데이터량이 너무 작게 줄어들면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겠죠.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정도의 이미지 사이즈는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플래튼 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래튼 레이어는 하는 것이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 데이터 자체는 값이 변하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3 곱하기 3의 어떤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1 곱하기 9 형태로, 즉 2차원의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1차원 구조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구조가 1차원 구조로 이렇게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원 구조로 바뀐 것은 보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에 들어갈 때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특징 값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것과 이제 1차원의 x, 그리고 2차원의 x, 그리고 n차원의 x 값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를 이렇게 이미지를 통과하는 것을 한 번에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학습 데이터 이미지가 이렇게 6개가 있었죠.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면 이렇게 공통된 하나의 이미지들로 각각 나오게 되고, 그리고 풀링 레이어를 통과하면 이렇게 6 곱하기 6의 이미지가 이렇게 3 곱하기 3 이미지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축소가 되고 이 이미지가 다시 플래튼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 이 2차원 구조의 이미지가 이렇게 1차원 구조의 어떤 이미지 값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 값들이 이 레이어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와 실제 그 값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눈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인풋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값들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이 커널 값을 통해서 합성 곱으로 해서 이렇게 특징들이 뽑힌 이미지 값들이 나올 거고요. 이거를 활성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은 특징이 있다 없다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풀링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축소된 값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조그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래튼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1차원 구조의 이미지 형태가 됩니다. CNN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 URL로 이렇게 git 클론 하셔가지고 이 TAS라는 딥러닝 엔진을 받으셔서 이렇게 파이썬으로 실행을 하시면 CNN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NN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